엠킴TV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사임에 대한 소식이고요. 두 번째 뉴스는 각 경합주마다 생겨난 대체 선거인단에 대한 이야기와 그 대체 선거인단이 과연 얼마나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은 중립적인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사임 소식입니다. 이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Just had a very nice meeting with Attorney General Bill Barr at the White House. Our relationship has been a very good one. He has done an outstanding job. As per letter, Bill will be leaving just before Christmas to spend the holidays with his family. 방금 백악관에서 빌 바 법무장관과 아주 좋은 미팅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매우 좋았고 그는 아주 훌륭하게 일을 해냈습니다. 빌은 크리스마스 직전에 가족과 함께 휴가를 보내기 위해 떠날 것입니다. 라는 글을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에게 아주 감동적이고 따뜻한 공식 레터를 전달하며 사임을 앞둔 그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편지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제가 한글로 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 오늘 오후 2020년 대선의 투표 부정 혐의에 대한 법무부의 보고와 이 혐의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깊이 분열된 시점에서 선거의 진실성을 보장하고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우리 정부와 기관은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임무를 모두 시행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저를 법무장관으로 다시 한번 이 행정부와 미국 국민을 위해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당신이 미국 국민들을 위해 많은 성공과 전례 없는 성과를 거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끊임없는 저항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성취해냈기에 당신은 역사적인 기록들을 세웠습니다. 지난 2016년 승리연설에서 당신은 반대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미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 협력할 것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도를 넘는 당파적 맹공격만 받아왔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향해 러시아와의 결탁에 대한 광란적이고 근거 없는 비난을 쏟아부으며 당신의 행정부를 무력화시키려 했습니다. 이렇게 국가의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다 주면서 당신처럼 이 공격들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거의 없었습니다. 당신은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회복력 있는 경제를 세웠으며 소외된 사람들에게 전례 없는 발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당신은 미국의 군사력도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중동의 역사적 평화협정을 중개하며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던 많은 일들을 성취했습니다. 당신은 불법 이민을 억제하고 국경의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당신은 헌법에 전념하는 사상 최대의 법관을 임명함으로써 법치를 발전시켰습니다. 당신은 warp speed 작전으로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정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제공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훌륭한 업적이었습니다. 당신의 행정부에 있는 동안 법무부는 폭력 범죄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했고 마약 카르텔과 싸우기 위해 멕시코의 지도자들과 긴밀히 협력했으며 중국의 경제 및 노동자에 대한 착취 행위를 단속했으며 시장, 특히 기술 부문에서 경쟁을 방어했고 목숨을 다해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을 지지했습니다. 함께 논의한 바와 같이 저는 앞으로 남은 중요한 몇 가지 문제들을 마무리하고 12월 23일 떠날 것입니다. 당신과 멜라니아와 당신의 가족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복된 휴가 시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윌리엄 바 법무장관으로부터. 지난 윌리엄 바 콘텐츠 때부터 엠킴TV에서는 중립적인 입장으로 윌리엄 바의 입지를 바라봐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엠킴은 윌바를 두둔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윌바를 두둔하거나 싫어할 만큼 그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아는 사실은 윌리엄 바가 트럼프 측에 중요했던 이슈들에 대해서 제대로 나서거나 제때제때 행동해주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그의 임기 기간 동안 실망스러운 일들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측의 과거 성명과 인터뷰 그리고 소셜미디어에서 나오는 뉘앙스 등을 언어 문화적으로 파헤쳐보면 윌리엄 바의 사임은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의 경질 때와는 사뭇 다른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바 또한 진심 어린 마음으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마지막 공식 레터를 썼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방금 확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윌리엄 바가 트럼프를 배신했다라는 확신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윌리엄 바가 실망스러운 행동들을 한 것은 사실이며 그 뒤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막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결론은 그가 이제 사임을 앞두고 있고 새로운 법무장관이 대행을 맡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과연 이번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음 소식은 조금 더 중요한 실제 대선 결과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주류 언론에서는 이미 바이든이 306표로 당선되었다고 확정했고 많은 분들께서 이번 대선은 이미 끝난 대선이며 트럼프 팀이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며 승복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의 역사와 최대한 중립적인 기사를 통해서 앞으로 이 대선의 결과가 어떻게 바뀌어갈 수 있을지 또는 어떤 과정들을 남기고 있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사용할 기사는 브라이트바트 뉴스입니다. 이 브라이트바트 뉴스 채널은 우파 언론이라고 알려져 왔지만 최근 들어서 중립 성향이나 또 좌측 성향의 기사도 함께 선보이면서 중립 언론의 색깔을 내고 있는 뉴스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미국 선거의 배경 설명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1월 3일 대선을 통해서 각 주마다 선거인단을 선출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12월 14일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각 주가 선거 결과를 공식적으로 인증하면 주지사가 Certificate of Ascertainment라고 해서 확인 인증서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증서 안에는 선거인단 명단과 득표수가 함께 포함이 됩니다. 네, 보통은 그 인증서에 주정부의 공식 인장을 새기며 대부분은 주지사의 서명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선거인단 투표가 완료되면 1월 6일에 상하원 합동회의가 열리고 거기서 개표가 이뤄집니다. 이때 상하원 의원들은 인증서를 포함한 모든 증명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최종 승인해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일부 경합주에서 주지사와 또 주의회가 선거인단을 별개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선거인들이 제출한 대체 선거인단은 공식 인증을 받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아직까진 논란의 여지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대체 선거인단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하면 공식적으로 인증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후에 뒷부분에 기사를 통해서 자세하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만약 1월 6일 상하원 협동회의에서 선거인단 분쟁이 발생하면 연방의회가 개입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선거인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하원에서 대통령을 결정하거나 대법원이 개입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100%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1월 5일에 있을 조지아주의 상원 결선 투표인데요. 현재는 상원의 100석 중에 공화당이 52석, 민주당이 48석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번 결선 투표에 따라서 그 비율이 유지되느냐 아니면 50대 50이 되느냐가 결정되게 됩니다. 사실 공화당의 입장에서는 결선 투표에서 이겨서 상원의 과반수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주에 얼마 전에 직접 가서 상원 결선 캠페인에 참석해서 연설을 했던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설명드렸던 배경을 바탕으로 최대한 중립적이고 사실 기반으로 디테일하게 이 모든 과정과 시나리오를 설명해 놓은 브라이트바트의 기사를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사에서는 이례적으로 공화당의 선거인단이 따로 나와 트럼프를 뽑은 이 일이 어떻게 하면 공식적으로 효력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들어있습니다. 우선 헤드라인을 읽어드릴게요. Republicans in key battleground states create alternate slate of electors to keep Trump's legal challenges afloat. 주요 경합주의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의 법적 도전을 지속시키기 위해 대체 선거인단을 만들었다라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의 서브 헤드라인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번 월요일 트럼프 캠페인의 상임 고문에 따르면 공화당은 하원에서 선거 결과에 도전하기 위해 경합주에서 대체 선거인단 계획을 만들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기사의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쭉 한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이 나오니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선거인들은 헌법이 요구하는 대로 2020년 대선을 위해 각 주에서 공식 투표 모임을 가졌다. 사실 헌법에는 선거인들이 각 주의 결과대로 투표하도록 요구하는 법적인 조항이 없긴 하지만 그들은 보통 관습적으로 그렇게 한다.
그리고 어떤 주는 이 관습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가진 경우도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faithless 선거인, 즉 신이 없는 선거인들은 미국 역사상 대통령 선거의 결과나 상태를 바꾼 적이 없었다. 자, 여기서 잠깐. 신이 없는 선거인, faithless 선거인이란 선서한 대로 그들이 각 주의 선거 결과대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습에서 벗어나서 반대편 후보를 투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트럼프가 한때 큰 사건이라고 언급했던 텍사스 대 펜실베니아 사건을 연방 대법원이 각하함에 따라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대체 선거인단을 만들어내면서 싸움을 연장하고 있다. 의회에서 있을 다음 단계의 실행 가능한 법적 도전을 위해 이 대체 선거인단은 꼭 필요하다. 밀러는 월요일 폭스뉴스에서 대체 선거인단 전략을 설명하며 이 전략이 모든 법적 대책이 열려있을 수 있도록 보장해줄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실제로 조지아와 위스콘신과 같은 경합주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따로 트럼프에게 투표했다. 위스콘신 공화당의 앤드류 히트 의장은 성명을 통해서 최종 결과가 아직 법원에서 남아있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공화당 의원의 역할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나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투표했다라고 밝혔다. 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나옵니다. If the Trump campaign won additional court cases in the contested states, Miller stated, the alternate set of electors could be certified. 트럼프 캠페인의 상임 고문인 밀러에 따르면 만약 트럼프 캠페인이 경합주에서 추가로 법적 소송을 승소할 경우 이 대체 선거인단이 공식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캠페인이 경합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법정 소송에서 추가로 승소할 경우 이 대체 선거인단이 공식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즉, 이 대체 선거인단이 인증이 되기 위해서는 경합주에서 추가로 법정 소송을 이겨야 한다는 조건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의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는 지난 10월 로이터 통신에서 말했던 대선 결과의 가능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만약 상하원 모두가 같은 선거인단 당을 받아들이면 일이 가장 쉽게 끝날 것이다. 하지만 만약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민주당이 하원 다수를 유지할 경우 의회가 분열될 수 있다. 만약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선거인단에 서로 합의할 수 없게 된다면 국가는 미지의 영역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브라이트바트의 자체 기사가 이어집니다. 각 주는 12월 23일까지 상원에 그들의 표를 보낼 것이고 의회는 1월 6일에 표를 집계할 것이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에 따르면 어느 당이 새로운 하원과 상원을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경쟁 선거인단의 집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의회가 분열이 된다면 이날 집계에 어떤 당의 선거인단을 뽑을지에 대한 펜스 부통령의 결정에 도전을 가할 수 있다. 미국 역사상 이런 대체인단의 개념과 씨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1876년에 3개 주의 선거인단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가 취임식 며칠 전에 협상이 타결된 적이 있다고 한다. 전국의 선거인들이 투표하는 동안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싸움을 이어나갈 것에 대해 맹세했다. 라고 하며 이 기사가 마무리됩니다. 네, 이 기사를 통해서 각 경합주에서 나온 트럼프 측의 대체 선거인단이 언제, 어떻게, 어떤 배경에서 효력을 발휘하고 그 역할을 다하게 될지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1월 6일과 1월 20일까지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싸움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어떤 시나리오로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까지도 확실히 알 수 없는 이 상태가 답답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엠킴TV에서는 지속적으로 미국 대선 특별 시리즈와 해외 이슈를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있습니다.